안녕하세요. 미소 냉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냉동기 오일 회수에 관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냉동기를 시운전하거나 사용을 하다 보면 오일이 쫙 빨리면서 더 이상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압축기가 있는데 압축기에는 이렇게 오일 레벨을 볼 수 있는 액면계가 존재합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한 80% 정도 차 있으면 제일 이제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레벨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이 바닥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일 회수가 안 될 경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 회수를 다시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일 회수가 안 되는 경우는요, 배관거리가 상당히 멀 경우입니다. 배관거리가 길게 되면 압축기를 통해서 토출된 오일이 유분리기에 어느 정도 분리가 되기는 하지만 일부는 냉매와 같이 계속 유분리기 출구를 거쳐서 냉동기 사이클을 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냉매 배관에는 유막이 형성이 되는데요. 결국엔 모든 배관에 오일이 조금씩 묻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증발기 하부에도 오일이 어느 정도 고이게 될 텐데 배관이 길면 길수록 유막을 형성시켜야 되는 오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냉동기에는 오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배관 거리가 멀 경우에 오일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오일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오일을 보충했을 때는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는 회수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냉동기가 멈췄다가 다시 기동을 할 때 오일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처음 기동할 때 오일이 쭉 빨려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압축기 출구 쪽에 있는 이 유분리기의 용량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유분리기는 오일을 저장시킬 수 있는 용량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압축기 용량 대비 맞는 유분리기를 썼을 경우 원래 정상적으로 회수가 돼야 되지만 배관거리가 멀 경우에는 그 양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유분리기를 좀 더 큰 걸 써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일을 분리시킬 수 있는 양을 늘려가지고 첫 기동 시에도 안전하게 오일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일 리저버 탱크를 설치하는 건데요. 오일 리저버 탱크를 설치를 하고 압축기 쪽에는 오일 레귤레이터를 달면은 압축기 쪽에 오일이 부족할 때만 오일 탱크에서 오일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 탱크에는 충분히 오일을 또 충전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현상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냉매가 부족할 경우에 오일 회수가 잘 안 되는데요. 오일은 냉매랑 같이 돌면서 냉매와 희석이 돼서 같이 압축기 쪽으로 회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냉매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오일과 같이 희석될 수 있는 냉매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회수가 안 돼요. 자, 냉동기에는 이렇게 액관 쪽에 액면계가 있는데요. 액면계를 보실 때 냉매액이 적어도 80% 이상 정도는 흘러줘야 일단 오일을 충분히 회수시킬 수 있는 냉매양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으로 흐르게 되면 오일을 회수할 수 있는 냉매양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회수가 안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냉매도 충분한데 오일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오일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일을 보충하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팽창 밸브 궤도에 의해서 오일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팽창 밸브가 너무 많이 열려도 회수가 안 되지만 일단은 너무 닫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팽창 밸브가 많이 닫혀 있다는 소리는 결국 팽창 밸브를 통과하는 냉매의 양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증발기 하부에 고여있는 오일을 회수해 올 수 있는 냉매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압축기를 보실 때,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압축기 모터 부분인데, 자, 냉동기가 가동 중에 압축기 부분이 얼잖아요. 근데 이 밸브 부분만 언다거나 이 뒷공무니 정도만 언다 그러면 팽창 밸브를 더 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모터 한 중간 부분까지 언다 그러면 팽창 밸브는 더 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브 정도나 뒷공무니 정도만 얼고 있다면 팽창 밸브를 더 열어가지고 냉매 순환량을 늘려서 오일을 더 회수를 잘해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결국 오일은 냉매와 같이 희석돼서 돌아온다.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로는 오일 온도 때문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압축기 하부에는 스크롤이든 왕복동이든 스크류든 다 이제 크랭크 케이스 히터가 있습니다. 뭐 유불리기 분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유불리기 하부 쪽에 오일 히터가 있는데요. 자, 이 왕복동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안쪽에 아마 히터가 삽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압축기가 멈춰 있을 때는 이 히터가 가열이 되면서 이 크랭크 케이스 내에 오일을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일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오일의 점도도 당연히 묽어질 겁니다. 자, 오일의 점도가 묽어져야 아무래도 끈적끈적할 때보다 회수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압축기가 멈춰 있을 때 이 크랭크 케이스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압축기가 가동 중에는 토출 온도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왕복동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토출 온도가 한 80도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냉매가 너무 많이 넘어와 가지고 얼음이 거의 뭐 모터 정도까지 생겨서 얼어버린다고 하면 토출 온도도 뭐 70도대, 60도대, 막 아니면 50도대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토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 오일 온도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오일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증발기 쪽은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오일의 점도가 더 상승을 하겠죠. 따라서 오일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냉매액이 많이 넘어온다, 그럼 팽창 밸브를 잠그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외에 일단 고압 압력을 또 체크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R22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냉매 R22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고압이 한 평균 15바 정도는 될 건데 시운전 하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0바 이하로 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고압은 최소한 10에서 12바 이상은 돌아줘야 냉매의 흐르는 속도나 냉매의 온도가 적정하게 이제 올라가 주는데요. 고압이 만약 10바 이하 밑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팬제어 스위치를 통해서 토출 온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출 온도를 그렇게 높이게 되면 압축기가 많이 얼었던 게 조금씩 또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팽창 밸브 조절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오일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 오일이 쭉 빨릴 경우인데요. 자, 오일이 빨리는 경우 중 하나가 언제냐면요. 펌프 다운 할 때 오일이 빨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일이 빨린 상태에서 압축기가 기동하게 되면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기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압축기 실린더 쪽에 오일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찰이 심해져서 압축기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보통 펌프 다운은 이렇게 듀얼 프레셔 스위치에 이 저압 부분을 가지고 펌프 다운을 많이 하죠. 자, 압력 스위치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냉동기 같은 경우는 현재 레인지가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3바 정도 돼요. 0.3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리고 이 DP 같은 경우는 한 1.5에 되어 있습니다. 1.5바에 되어 있고요. 자, 레인지가 3바고 DP가 1.5바라고 되어 있으면 이 냉동기는 저압이 1.5바까지 떨어지게 되면 냉동기가 차단됩니다. 냉동기가 멈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DP 값이 뭐 3.1 이하로 돼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압은 0바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냉동기가 꺼지겠죠. 자, 저압이 0바 이하에서 계속 돌아가게 되면 흡입되는 냉매가 거의 없다는 소린데, 자, 그 상태에서 흡입되는 냉매가 없는데 압축기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 결국엔 크랭크 케이스 내에 오일이 토출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압축기가 펌프 다운 할 때 저압이 몇 바에서 꺼지는지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최소 0바 이상에서는 압축기가 멈춰줘야 오일이 쭉 빨리는 현상이 없어지겠죠. 네, 이 사진은 이제 왕복동 압축기인데요. 오일이 쭉 빨리면서 원래는 한 이렇게 80% 정도가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위에는 포밍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또 바닥까지 오일이 쭉 빨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오일 포밍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오일 자체도 레벨이 거의 없지만 포밍이 거의 액면계 끝까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일 히터가 나갔거나 냉매액이 아주 많이 압축기 크랭크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소리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마 팽창 밸브를 좀 잠가 주시면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뭐 100%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고요. 그래도 가능성이라고 하면 팽창 밸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일 포밍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일이 되게 낮게 돼 있고요. 계속 위에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오일 포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일 하부에 있는 냉매가 증발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자, 정상적인 오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상적인 오일은 이렇게 거품 없이 맑죠. 근데 레벨이 한 50%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자, 방금 영상처럼 이렇게 오일이 그냥 오일 상태로만 돌아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자, 만약에 오일 포밍이 계속 일어나거나 아니면 오일이 정말 부족해서 실린더 내에 오일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스톤이 결국 깨지게 되는데요. 자, 압축기 이 헤더 쪽에 피스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얘가 계속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 실린더 벽과 결국 긁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가 깨집니다. 자, 깨졌을 때 압축기에서는 굉장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데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진동도 아주 심합니다. 자, 이 영상에 있는 압축기는 헤더가 총 3개가 있죠. 자, 헤더가 하나당 피스톤이 2개씩 들어있는데 이 압축기는 뜯어보니까 피스톤이 3개가 나가 있었습니다. 6개 중에서. 자, 진동과 소음이 아주 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일이 부족할 경우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압축기 같은 경우는 오일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이유 같은 경우는 뭐 배관거리가 길 경우, 냉매 부족, 또 오일 부족, 팽창 밸브 궤도 조절, 또 오일 온도, 또 고압이 너무 낮거나 펌프 다운되는 압력,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일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왕복동이나 스크롤 같은 경우 뭐 스크류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젝션 시스템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인젝션이라는 거는 압축기 토출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 토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차가운 냉매를 임시로 압축기 쪽에다가 분사를 해주는 건데요. 자, 이 인젝션의 전자 밸브 같은 경우는 보통 아날로그 TC에 의해서 많이 온오프가 됩니다. 그런데 설정 온도가 아주 낮을 경우, 뭐 80도, 70도 이렇게 낮을 경우 토출 온도가 높지도 않은데 인젝션이 들어가면서 크랭크 케이스 쪽이 차가워지거나 토출 온도가 아주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냉동기 시스템에 인젝션이 있다면 인젝션의 설정 온도가 왕복동이나 스크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90에서 100도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 뭐 한 80도 정도 비트로 돼 있다고 하면 온도를 살짝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갔던 어떤 현장에서 2단 스크류 쪽에서 오일 회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한번 갔다 온 데가 있었는데 그림에서는 2단 스크류는 아니지만 일단 단단 스크류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2단 후생 스크류고요. 제 오일 쿨러는 공랭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니트인데요. 자, 이렇게 유분리기가 달려 있고요. 자, 여기는 유분리기 창을 확인할 수 있는 구멍입니다. 이쪽 구멍을 통해서 유분리기 레벨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오일이 유분리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오일 온도가 높을 때는 이 공랭식 오일 쿨러를 통해서 오일이 식혀지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는 공랭식 그림 대신에 제가 판형 열교환기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역할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판형이나 쉘앤 튜브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판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설비업체나 뭐 다른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이 오일 레벨 알람 뜨는 거에 대해서 수리를 한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1년 이상은 계속 관리자가 알람 리셋을 하면서 냉동기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서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스크류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오일 쿨러 온도 자체를 이제 아날로그로 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설정 온도가 50몇 도로 되게 낮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오일 온도가 40에서 60도 정도라고 하긴 하는데 자, 유분리기 분리형 같은 경우는 오일의 온도가 곧 토출 온도랑 같아요. 자, 그 얘기는 오일 온도를 50몇 도로 맞춘다는 소리는 결국 토출 온도도 그렇게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토출 온도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스크류 같은 경우는 토출 온도를 웬만하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한 75도 정도를 베스트로 보고 있는데요. 75도씨보다 너무 낮다고 하면 오일 쿨러 온도를 조금 높여서 토출 온도를 높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오일의 점도가 묽어지면서 회수가 더 잘 낼 수 있는 점도가 형성이 일단은 되고요. 1차적으로. 자, 다음 제가 본 건 컨트롤러인데요. 일단 두텍 DX270 모델을 쓰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본 설정은 자, 액분사 이 부분인데요. 액분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인젝션입니다. 왕복동 시스템으로 보면 자, 이 온도도 초기에 기본 세팅은 100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낮게 설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크류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기에는 100도는 조금 높을 수도 있고요. 한 90에서 95도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온도를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보통 95도 정도로 세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오일 레벨 지연 시간이나 동작 시간을 좀 보는데요. 자, 이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세팅치로 내비 두셔도 되는데 이런 시간을 좀 낮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높여주시면 좋고요. 지연 시간은 뭐 보통 60초가 기본 세팅이에요. 그리고 동작 시간은 한 5초 정도 두시는데 그냥 요 정도 두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 확장 운전 설정에 가면 스텝 유지 시간과 펌프 다운 시간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조금 빠진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데를 들어가 보면 자, 스텝 유지 설정 시간이 있고 기동 시 스텝 유지라는 이제 설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자, 기본 값은 스텝 유지 시간 설정 1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시 스텝 유지를 180초로 해놨네요. 자, 180초라는 건 한 스텝당 3분을 계속 돌린다는 소린데 비처 스크류 기준으로 따지면 25%, 50%, 그 다음 75%, 100% 이렇게 스텝 운전을 하게 되는데 25%를 3분간 작동을 했다가 또 50%를 3분, 또 75%를 3분, 그리고 이렇게 9분이 지나서야 100%로 운전을 한다는 소린데 자, 25%, 50%, 75% 운전을 하게 되면 결국 냉매의 순환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즉 오일을 회수해 올 수 있는 냉매의 양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 180초를 대부분 낮춰놓기는 해요. 보통 한 30초 정도로 낮추시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대략. 근데 이 시간이 결국엔 25%도 30초고 50%도 30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0% 이하에서 도는 시간은 1분 이상이 계속 지속된다는 소리예요. 자, 스크류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계속 돌게 되면 오일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오히려 좀 오일이 빨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10초로 놓습니다. 그리고 10초를 해봐서 회수가 조금 늦는다 싶으면 5초까지도 낮춥니다. 그리고 이 스텝 유지 시간도 저는 5초로 낮춥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는 대부분 스크류에서 오일 회수가 안 되는 걸 대부분 해결을 합니다. 제가 해결하는 것 중에서 거의 100% 중에서 거의 한 80에서 90%가 이 설정으로 많이 해결을 해요. 그리고 오일 온도 높여주는 것까지 해서 보통 8, 90%를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완화는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오일 레벨이 떴고 유불리기를 좀 봤는데 자, 유불리기에서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일이 이렇게 레벨에서 바닥까지 쭉 빨리다가 결국에는 더 밑으로 쑥 빨리게 되고 이렇게 포밍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다시 개통도로 한번 보게 되면 자, 레벨 창은 이렇게 높아요. 근데 레벨 스위치는 이렇게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레벨까지 오일이 쭉 빨린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토출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불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압축기랑 분리가 돼 있죠, 서로. 그런데도 이렇게 오일이 쭉 빨린다는 소리는 들어오는 냉매의 양이 너무 많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냉매는 이렇게 들어와서 기체로 이렇게 상부로 토출이 될 텐데도 포밍이 일어날 정도면 냉매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냉매액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압축기에는 대부분 기체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액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엔 압축을 하더라도 압축기는 액압축을 하게 될 거고 액이 어느 정도 토출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이 떨어지게 되고 포밍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유불리기에서 냉매 양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이렇게 쌓여있던 오일을 냉매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오일이 쭉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오일 쿨러의 온도, 그러니까 오일 온도를 낮추는 이 온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대략 뭐 50도대에서 토출 온도는 컨트롤러를 보고 한 75도 정도가 되도록 설정을 바꿨고요. 아까처럼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는 액 분사를 한번 체크를 하고 오일 레벨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스텝 유지 시간과 기동 시 스텝 유지 시간 이 설정을 10초 또는 뭐 5초까지도 낮춰서 세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컨트롤러 자체는 오일을 충분히 회수해 올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추가적으로 펌프 다운 시간 설정을 또 보셔도 됩니다. 이 시간이 이것도 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30초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 현장 같은 경우도 거의 초반에 30초 정도로 돼 있었어요. 근데 배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30초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초기 시운전할 때는 뭐 마이너스 20도까지 온도를 안 낮추고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0도가 되면요, R22 냉매는 저압이 0.1바에서 0.5바 사이에서 돌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배관 거리가 멀어도 저압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압도 마이너스 압력까지 결국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펌프 다운 시간도 제가 한 3초나 5초 정도로 제가 낮췄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이 현장은 실제로 오일 레벨이 걸리는 시간은 시간대로 보면 냉동기가 가동하고 있는 시간대에 좀 레벨이 걸렸었고요. 그래서 아마 펌프 다운 시간이 오일 레벨 알람을 띄우는 요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압력으로 냉동기가 돌아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도 제가 한 3초 정도로 줄였고요. 어차피 냉동기가 돌아갈 때 저압 자체는 굉장히 낮게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펌프 다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동 시스템에서는 워낙 저압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류 같은 경우는 초기 기동을 할 때 이미 25% 전자변을 열어서 고압과 저압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고 기동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스크류가 돌 때 앞뒤 전후단 압력이 같아야 유연하게 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동을 시킵니다. 자, 결국 이 현장에서는 유분리기에서도 오일 포밍 현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현장에선 팽창 밸브를 많이 닫아야 됐는데요. 제가 이 현장에 오기 바로 직전에 설비 업체에서는 오일 회수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팽창 밸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분리기를 보니까 포밍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봤었고, 결국 제가 팽창 밸브를 닫고 나서 이 오일 포밍 현상이 없어지고 오일 레벨 알람이 뜨는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장에서 결국 제가 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오일 쿨러의 온도를 높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러 설정에서 100% 스텝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리고 펌프 다운 시간을 줄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분리기를 보고 포밍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팽창 밸브를 닫았다. 자, 이 세 가지 정도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오일 레벨 알람이 뜨는 게 사라졌습니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 정도를 쓰는 현장이었는데요. 마이너스 20도면 증발기에서는 오일 온도가 많이 차가울 거예요. 냉매 온도가 차가우니까요. 자, 따라서 오일 쿨러가 너무 낮은 온도에서 계속 오일을 식혀주게 되면 이 유분리기 안에 오일도 결국 온도가 낮을 거예요. 토출 온도도 당연히 낮게 운전이 됐을 거고요. 실제로 50 몇 도에서 50도대에서 운전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일 쿨러 온도를 높여서 이 점도를 묽게 만들고 증발기 쪽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점도가 끈적해지는 데에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시간을 번 거고요. 자, 기동 시 스텝을 빨리 100% 운전이 되도록 만듦으로 인해서 그 오일을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더 단축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일 포밍이 일어났을 때는 냉매가 너무 많이 넘어와서 이 냉매가 결국엔 오일을 퍼 올려가지고 토출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팽창 밸브를 닫아서 압축기를 통해서 토출되는 냉매양을 줄임으로 인해서 오일이 냉매에 의해서 빨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없애서 오일 레벨이 뜨는 것을 해결한 그런 현장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스크류에서는 일단 오일 쿨러 온도를 체크하는 것, 그리고 토출 온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압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분리기에서 포밍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팽창 밸브를 닫아야 되는지 열어야 되는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스크롤이든 왕복동이든 스크류든 오일 회수가 안 될 때 대부분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체크를 해보고 조치를 했는데도 오일 해소가 안 된다면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대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제가 겪었던 일 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또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